핵심적인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공수처로 불려가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때에 이제 결국은 청년들이 같은 청년들인데 이게 이제 경찰들하고 경호처하고 총격전이 벌어지면 결국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 공수처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 그 서로가 총격전이 벌어지면 희생자가 생기니까 내가 가주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정할 수는 없다. 그 가서 사실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묵비권 행사하다가 결국은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도 연휴 중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한번 들려주십시오. 이걸 들려주시면 요 영상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가족들에게 다들에게 봐라 이게 바로 대통령이다. 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공수처로 갔습니다. 가서 변호인들의 말에 의하면 묵비권 말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럽니다. 왜? 니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 공수처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은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을 다시 또 체포하려고 몇 번 시도했으나 결국은 성공을 못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또 증언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거짓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특별히
국방부 장관 그 김영현 국방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질신문 하는 데 있어서 뭐 쪽지는 이건 누가 썼냐 뭐냐 이제 전부 거짓말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연설을 하고 공수처로 갔는데 이것 때문에요. 2030 애들이 감동을 먹은 거야. 아,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구나. 자기 한 사람이 희생이 된다면 경찰과 경호처가 총격전 벌여서 서로 희생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30 애들이 이걸 듣고 지금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광화문도 다 뛰어나오고 지금 뭐 한남동에도 뛰어나오고 2030 애들이 지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어쨌든 반드시 이 진실과 사실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고 거짓말과 그리고 위선은 그건 반드시 그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을 70 이상 살아봤지만 거짓말은요 언젠가는 탄로 나요. 탄로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민주당에서는 이 대선 후보를 이재명을 내리고 김부겸으로 김부겸 왜냐하면 경상도 출신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요 대통령 될 수가 없어요. 왜? 숫자 자체가 전라남도, 광주, 전라북도 다 합쳐도 경상남도 하나밖에 안 돼요. 인구 숫자가. 그러니까요 부울경이나 경북, 대구 출신 외에는 그 안 되니까 문재인도 보세요. 경상도, 부산 사람을 꼬다가 좌파 애들이 대통령 만들잖아요. 지금은 이재명을 또 꼬다가 또 하려고 하지만 노무현 보세요. 노무현도 부산 출신인데 꼬다가 좌파 대통령 만들려고 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숫자 인구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벌써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같은 경상도끼리 이제 싸움을 붙이려고 김문수하고 김부겸하고 대결을 시키려고 지금 한다 그러지만 그러나 김부겸은 내가 볼 때 희망이 없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왜냐하면 좌파에서 전향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는 좌파 중에 좌파였었죠. 그러나 완전히 전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 연휴인데 여러분들께서 가족들 중에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했을 때의 원래의 원문 그 다음에 그 후에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중에 그건 길어요. 한 25분 정도 되는데 제2 그 국민 담화문 그래 참 국민들이 오늘 내가 방송하는 제목들도 도대체 국민들의 생각이 왜 그러냐 이게 주제인데 아니 대통령의 저 말들을 왜 못 알아들을까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건국 이 정신이 원체 뛰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원류혁명이 원체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6대 4예요. 80년 동안 북한이 남한을 먹으려고 별짓 다 했지만 아직도 40%밖에 점령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고통을 겪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강원에서 국민 저항권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집에 앉아서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나는 우파야, 나는 지지해,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해 그런다고 그게 표현이 안 되면 안 돼요. 표현은 뭐냐? 광장에 모여야 돼요. 어디서?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모여야 돼요. 1000만 명이 모여야 그래야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밀고 나가서 우리가
그 정치 체제도 바꿀 수 있고 국민 저항권은 무서운 겁니다.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강화문으로 총출동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황정우 장로님 이제